세 번째 주제. 마인드로 한번 벌어보자. 돈을 마인드로. 마인드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 최근 들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영풍제지 얘기고요. 영풍제지 얘기를 심각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요. 자, 보십시오. 키움에서만 반대 매매가 4,944억. 뭐 한 5천억 나와야 되는 거죠. 이때 거래 정지 전에, 하한가 가기 전에 48,000원이었어요. 그럼 대충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00만 주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 매매가 1,000만 주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보고 딱 보면 하한가에 1,800만 주가 걸려있는 게 이해가 되죠. 대충 1,000만 주 가까이가 키움일 거고 키움이 항상 많이 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거래가 된단 말이죠. 1,800만 주, 1,000만 주 이상이 매일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되는 주식이 5,000주, 12,000주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샀지? 하고 보니까 산 사람도 산 사람인데 5,000주를 한 번에 샀습니다. 5,000주. 8천만 원이 넘어요.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배팅을 해요. 영풍제지 지금 가격에. 글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800만 주 중에서 이제 2만 주도 거래가 안 됐죠? 그러면 월요일 날 또 한 뭐 10만 주, 20만 주, 100만 주 거래되죠? 또 한가 가죠. 이게 몇천 원에서 올라온 주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왜 사지? 어쨌든 뭐 사는 거 본인 마음이니까. 근데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면 사고 싶어도 좀 참았다 사는 게 맞을 텐데 왜 사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 1년간 주가가 200% 오르면 경보를 하겠다. 자, 경보를 하는데 그냥 다 하는 건 아니고 좀 조건을 줄게 라고 했습니다. 1년간 200% 이상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그러니까 15일 중 최고가인데 200% 오른 회사는 경보가 되고 불건전 요건 중에서 최근 15일 중에 상위 10개 계좌가 시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관여한 게 있으면 경보. 두 개 엔드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 융자 다 안 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상급등이 쉽지 않다. 쉽지 않으니까 긴장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 됐을 때 2022년 10월 8일 강의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레버리지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계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찾아보시고요. 제가 왜 그때 그걸 얘기했을까라고 보면 그때 주가가 이게 이쯤이네요. 이쯤에서 말씀드렸는데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뭐 맞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빠진 주가에서 보면 주식이 가격이 싸진 것만큼 제일 큰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는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 그걸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일봉으로 보면 여기네요. 요날 강의를 한 거고요. 요날 좀 더 빠졌죠. 뭐 바닥을 제가 잡을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빠졌는데 어쨌든 올랐다가 연말에 다시 빠졌다가 올해는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변동성이 큰 게 주식시장의 특징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주식 자산의 특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변동성을 이용해야 된다. 어떻게 이용하지? 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에너지를 넣는 사람들은 횡보만 하면 수익이 나요. 횡보만 하면 수익이 나. 빠질 때는 같이 빠져요. 어쩔 때는 더 가파르게 빠지는 적도 많아요. 여기 같은 데 보면. 하지만 횡보만 하거나 상승하면 수익이 나요. 횡보하고 상승하면 수익이 나니까 하락 시기에는 속절없이 당하지만 횡보만 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락해서 손실이 났지만 다시 수익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제가 10월, 12월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행주 계속 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행주를 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2023년 8월 10일입니다. 2차전지 얘기를 했고요. 2차전지 저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저도 비중을 줄여서 지금은 50% 정도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워낙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뭐 나름 의미 있게 있었는데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때쯤 강의했는데요. 인버스가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소재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각 종목들로 좀 보면요. 그냥 하나씩 다 보지 말고 한 번에 보겠습니다. 이게 석 달이니까요. 이게 요쯤이 8월입니다. 8월 초가 다 여기고요. 스케일이 같으니까 다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제일 적게 빠졌고요. 나머지는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됐던 회사들이 더 많이 하락했고요. 이렇게 하락한 거는 공매도라는 세력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뭐가 바뀌었냐? 오늘도 보면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죠. 저도 고민이 됩니다. 폭스바겐 주문이 작년 대비해서 50%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서 와이프가 남편에게 왜 샀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저도 전기차를 갖고 있고요. 저도 손실을 많이 봤죠. 주식으로도 손실을 보고 전기차로도 보고. 그래서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보다 감가상각이 크다. 원래 제 목표대로 1년만 타고 팔았어야 되는데 여찌여찌해서 못 팔아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뭔가를 말씀드릴 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본인하고 칼라가 맞으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어떻게 됐냐면 작년이 여기거든요. 저점이 한 만 조금 넘은 수준이었는데요. 여기가 14,000까지 최근에 올라갔다가 12,6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가 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의 변동성이 센데요. 지금은 748인데 이게 이때 670까지 빠졌었고요. 최근 상승은 940이 조금 안 되는 수준.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0이 빠졌으니까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 지표도 좋으니까 덜 빠지고요. 한국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과 좀 다릅니다. 작년에 이때는요. 미국도 많이 빠지고 한국도 많이 빠졌는데 물론 우리도 680이니까 한 9 정도 바닥에서는 높은 편인데 여기는 거의 20%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반등할 요소는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밸런싱 해야죠. 어떻게 리밸런싱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하락 시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종목으로 분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10종목이 있어요. 1부터 2, 9, 10. 동일하게 샀으면 10%씩 샀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항상 고민하는 거죠. 리밸런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빠질 때 같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때 뭐가 제일 빨리 올라갈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금리가 상당 기간 높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는요.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을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투자를 안 하고요. 또 투자의 조달 비용도 비싸지니까 안 하죠. 이게 리세션입니다. 근데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일단 빼고 한국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기가 나빠도 꼭 써야 되는 식품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견조하다던가 약간 반등한다던가 그러는 거고 그걸 산다는 얘기는 무슨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상황이 바뀌면 나는 그거를 팔고 성장주를 다시 살 거야 라는 영민한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영민하지 않은 투자자들 저같이 매매를 잘 못하는 투자자는 굳이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어떤 섹터들은요 소비랑 상관없이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섹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위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주산업도 그래요. 우주도요 일반 소비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있어요. 10억 있는데 스페이스X에 1억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투자 안 해요. 하지만 10조 있는 사람들은 1조를 투자하죠. 왜냐? 화성에다가 내 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화성에 지구인들이 가서 이주하게 됐을 때 우선순위가 스페이스X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하죠. 즉, 돈 아주 많은 사람들은 스페이스X에 투자합니다. 그런 비즈니스들은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고요. 제가 성장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 와중에 성장주를 찾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을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종목이 저는 2번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2번의 비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10%인데 20%를 올려. 많이 배팅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1%씩 팔면 됩니다. 9%나 8%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걔를 다 사면 됩니다.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 안에서 찾아도 좋고 다른 종목에서 찾아도 좋은데 다 팔고 다 왔다 갔다 하면 미스를 하는 순간 굉장히 내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의사결정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영민하신 투자자분들은 저처럼 조금은 안 하시고 확확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안 됐을 때를 가정하고 그때도 나는 살아남으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라는 얘기 자체는 내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회사, 그 회사라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경기랑 상관없이 3분기, 4분기, 내년 성장 빵빵히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구조적인 회사들은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 아니면 경기 방어주, 아니면은 저처럼 성장이 확실한 분야, 이런 분야를 더 사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그게 리밸런싱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씩이라도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내 포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다. 그래야지 우리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